나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 담뱃갑을 버리는 것은 담배를 끊는 박력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행동에 포함된 상징적 폭력은 물론 어느 정도 담뱃값과 담배 회사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것이다. 담뱃값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일부, 흡연자로서의 면모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버려서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기에 마술 같은 효과는 없지만 하나의 이미지이자 상징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와 맺고 있는 애정 어린 관계를 놓아버리거나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라면 어떤 관계를 끊는 것이 심지어 꼭 필요할 수도 있다. 난파 위험에 처한 배에 비유하자면 이런 행동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언가를 배 밖으로 집어던지는 일일 것이다. 이런 결정은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 나중에 꼭 필요할 것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행동한 나머지 서투른 짓을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정말 뭐가 필요할지 모르고 사람들을 쉽게 버리는 데서 오는 도취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래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절한 친척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맨손으로 항해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처사는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매일 있는 일이 아니므로 특히 어려운 시기를 더 잘 넘기는 방법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 응당한 결과가 따를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면서 관계를 끊을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하는 일이다. 자신이 버림을 당한 피해자였던 상황, 누군가를 버리는 안이한 태도에 자신을 내맡겼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쉽게 사람을 버리는 태도에 넘어가다 보면 자신 안의 병적인 측면들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남에게 모욕을 강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무고한 즐거움이 아니며 중독을 부르는 강력한 마약이다. 우리는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는 방법도 배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살아있는 것으로 어떤 관계는 자라나고 어떤 관계는 죽어간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며 마음대로 관계를 끊는 데에서 병적인 즐거움을 누려서도 안 된다. 15분 라디오 그 20번째 방송,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버리다라는 미셸 퓨일슈 씨의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어져 있는 글이라서 일부만 읽고 왔습니다. 철학책인데, 철학책은 처음 읽어보는데 약간 일상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이 책 시리즈가 뭐 버리다, 사랑하다, 먹다, 걷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들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번째 방송이네요, 여러분. 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20번째 방송까지 오는 동안 휴가 한 번 빼고 제가 월요일, 수요일 방송을 그래도 꼬박꼬박 지켜서 해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참 의미가 크네요. 15분 라디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올해 안에 그래도 50번째 방송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강하면은 살짝 걱정되긴 하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날 할 수 있을까? 월요일은 이제 제가 수강 신청을 성공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밖에 학교를 안 가요. 주 3으로 시간표를 짰는데, 그래서 월요일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수요일이 살짝 걱정돼요. 그래서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야 할까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까 살짝 궁금합니다. 뭐 조용하신 분들이라 대답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 문제니까 잘 생각을 해볼게요. 뭐 여러분이 아쉬워하시면은 열심히 해보고요. 어쨌든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오늘의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짤막한 사연부터 긴 사연까지 다양하네요. 짤막한 사연부터 읽어보면 말을 안 한다, 말을 섞지 않는다, 미워함, 같이 미워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남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앞에서 헤헤 웃고 있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죠. 또 스스로가 바보 같을 수도 있을 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꽤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그 사람들과 척을 지기도 해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왜 나를 싫어하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많은 모습이 있고 그게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들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나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보니까 혹은 많이 부딪히니까 그렇겠죠. 내가 바뀌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변해야겠죠. 그런 이후에도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이해해주세요. 그건 아마 당신이 너무 귀여운 탓인 거예요. 이거 짤방 여러분 아세요? 하루가 너무 안 풀리거나 뭘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면은 역시 내가 너무 귀여운 탓인가? 라고 생각하면 많은 게 쉽게, 어, 놓아질 거라고, 마음이 쉽게 놓일 거라는 그런 짤방을 봤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내 자존감도 높여주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기분 나쁜 일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내가 너무 귀여운 탓인가?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용기가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미움 받을 용기? 이런 책 유명하죠. 저도 엄마가 들고 오셔가지고 집에 있긴 있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펼쳐보지도 않아서 제가 산 책을 다 읽으면 혹은 그 전에 한 번쯤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되게 심했던 게 중학생쯤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뭐냐면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성격.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도 되게 잘 들어주고 그냥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중학생 때는 남들한테. 근데 싫은 소리도 못하지. 애가 부탁하면 잘만 들어주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지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모범생, 모등생 딱지가 붙더라고요. 뭐 딱지라고 하기에는 과분한 뭐 징표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약간 깨야 하는 게 돼버렸었어요. 언제부턴가. 그 틀 안에 갇히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해지고. 또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틀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그때 또 동시에 미움이 섞인 따돌림을 살짝 받았던 적도 있어서 그때 극복하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더뎠던 것 같고 고등학교에 오면서 딱 극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거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는 거절할 줄도 알게 되고 뭐 안경도 벗고 안경 벗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극복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안경 쓰면 너무 공부만 하는 애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안경을 벗어버릇한 게 또 하나의 극복 방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누가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은 신경은 쓰여요. 신경은 쓰이고 좀 아예 그게 없어지진 않아서 조금 이렇게 먼저 다가가 보려고도 하는데 뭐 안 되면은 깨끗하게 포기하는 버릇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만나는 뭐 진상들은 그러려니 하고요. 원래는 같이 미워하는 편이었어요.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미워하나 싶었는데 최근에 읽게 된 책에서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도 부족한 시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쓸 시간과 감정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미워하는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저도 약간 이런 느낌 있었어요. 저도 이런 비스름한 글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선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또 예쁜 나이라는 생각도 새삼 들고 해서 그냥 좋은 생각하는 데만 하루를 써도 모자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싫어하는 감정을 꺼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 하루가 되게 예뻤거든요. 약간 이제 개강을 한 2, 3일 남겨둔 코앞에서 저는 오늘 거의 반나절 이상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오늘 눈 되게 많이 온 거 아세요? 뭐 수요일 밤에는 이제 아니 월요일 이제 딱 월요일 됐을 때는 눈이 지금 많이 쌓여 있잖아요, 밖에. 되게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많이 왔다고 하던데요.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대 쪽에서 머리 영양을 받아야 돼서 오랜만에 머리 영양을 받고 혼자 영화를 볼까 하다가 어, 귀향을 볼까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영화 편식이 되게 심한 편이라서 잔인한 장면 나오는 건 진짜 거의 안 찾아보고 하는 편인데 귀향은 뭔가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고 봐서라도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오늘 예매를 했다가 오늘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또 시간도 애매하고 해서 취소를 하고 그냥 혼자 책방에 들렀다가 뭐 카페나 가야지 하는 생각에 합정 쪽에 갔거든요. 네, 가려던 책방은 닫아서 못 갔지만 새로운 카페를 개척을 했고 거기서 또 책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뭐 케이크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또 그 합정 가는 길에 눈이 되게 많이 와서 길을 걷는데 신촌을 거쳐서 버스 정류장에 갔거든요. 근데 신촌 그 대로변만 다니다가 네이버 지도 검색한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되게 언덕진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엄청 찍고 약간 살짝 제주도 여행 갔던 기분을 잠시 느끼면서 그 눈 맞았던 시간도 되게 좋았고 책 읽으면서 카페에 있었던 시간도 엄청 좋았어요. 황경신 씨라는 분의 책을 오늘 처음 읽어봤는데 그분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읽었었는데 책방 가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요새 책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독립출판물 책방 알게 된 이후로는 가서 책 한두 권씩은 꼭 사요. 돈이 아깝지도 않고 옷 살 때보다. 그래요.
나를 미워한다는 느낌이 든 이후로 여러 번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봐요. 내가 먼저 말을 걸거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준다든지 여러 번 시도 후에도 관계에 있어 달라짐이 없다면 제 마음도 돌아서요.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괜히 다른 곳에 상처받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맞는 말입니다. 좀 전에 했던 말이니까 뭐 길게는 말 안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되게 사연을 보는 내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좋은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예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뭐 마음 먹은 대로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군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요. 내가 전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전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더라고요. 저는 또 컴플렉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감정들을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들이 다 너무 좋아서 벌써 절대 선곡 코너도 안 했는데 요따구로 15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요따구란 말은 뺍시다.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래요. 괜찮아요. 15분 라디오인데 15분 지킨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해주세요. 오늘의 절대 선곡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절대 선곡은 꽃잠 프로젝트의 헬로우라는 노래예요. 꽃잠 프로젝트라는 가수분들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약간 노래 풍이 다 영화 같아요. 저 오늘 황경신 씨 글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분 글도 약간 그림처럼 영화처럼 그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꽃잠 프로젝트도 그 점에서 좀 비슷해요. 멜로디도 좋고 또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맨날 목록 다 재생, 전체 재생 해놓고 자버릇하는 게 요새 제 쏠쏠한 재미예요. 그 중에 노래 한 곡 헬로우 한 소절 함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방금 되게 소음이 녹음된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의 귀? 이게 파동이 남거든요. 프로그램에다가 녹음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 녹음된 거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파장이 엄청 크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귀에 소음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별게 아니길 바라봅니다. 일단 한 소절 함께 해볼까요? 헬로우, 헬로우, 어디 갔소?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사가 여기 있다.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노래 틀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노래 들리셨나요? 안녕. 참 오랜만에 널 만난 것 같아. 조금 어색한 너의 얼굴. 그래. 난 지금 널 되새겨본다. 여전히 익숙한 너의 숨결이 날 괴롭히고 나를 웃게 만들고 울다 지쳐 잠들게 하고 버티던 내가 가장 힘이 드는 건 너의 진한 향기가 점점 사라져. 랄라랄라랄라랄라 이런 노래예요. 진짜 약간 아까 BGM 살짝 그 전주 부분 살짝 들으신 거 보면은 약간 느끼셨을까요? 너무 짧아서 못 느끼셨을까요? 되게 좋아요. 이분들 노래 정말 전 좋아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어떡하노?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20번째 방송이니까 20분 넘은 걸로 합시다, 우리. 수요일 저스트 10미닛 21번째 방송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순간이에요. 왜 가끔씩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괜찮아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기특해 혹은 나 좀 괜찮은데 싶은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아도취 타임이죠. 오늘 조금 늦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1시쯤 찾아오겠다고 페이스북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는 그런 공지를 빨리빨리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유튜브 이용자분들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수요일날 봐요. 수요일날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안녕.